경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내 집 마련에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청약 통장입니다. 하지만 이 통장만으로 청약에 당첨되기란 매우 힘든 일이죠. 자금이 적고 가점이 낮아서 청약 당첨이 될까? 조바심부터 드시나요? 똑똑한 청약 전략을 조언해 주실 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열정 로즈란 닉네임의 정숙희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열정 로즈, 네. 열정의 장미. 네. 어디에 이렇게 열정을 쏟아붓고 계세요? 예, 요즘은 청약, 내 집 마련에 가장 열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청약. 네. 혹시 뭐 무주택자로서 서름을 겪으셨던 적이 있나요? 예, 그럼요. 저도 서울에 20대 때 올라와서요. 예, 내 집 마련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었죠. 네. 전공은 피아노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음악학원 원장을 하다가 네. 청약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신 게 네. 한 불과 4년 전이에요. 거의 2016년부터 청약에 네.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지금 네. 5년 차인데 그동안 네. 배출시킨 그 당첨자들이 의외로 많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한 2,000명 정도 넘습니다. 2,000명 정도요? 네.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다들 평범하신 분이고요. 네. 예, 청약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단기간에 당첨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랜 전략으로 당첨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어떤 관계예요? 어떻게 만난 사이세요? 예, 제가 청약 관련 강의를 해서 네. 예, 수강생으로 이제 인연을 맺게 되고 제가 당첨을 도와드린 케이스예요. 네, 그럼 당첨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알려줍니까? 예, 저희는 당첨됐다고 서로 막 축하해주는 분위기라 어. 어느 단지에 당첨됐어요 하고 바로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오늘 새벽에도 뭐 문자 받으셨다고 네, 들었는데. 세종에서 당첨자가 4명이나 무려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 ET 시청자들에게도 좀 한 수 배워주시죠? 네. 네. 청약 통장. 네.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일단 당첨을 목표로 하신다면 청약 통장부터 만드셔야 돼요. 예, 어느 은행이나 가시면 다 만들 수 있고요. 청약 통장을 만드시면은 예치금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월 10만 원은 자동이체를 꼭 걸어 놓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 10만 원이요? 왜 10만 원인가요? 왜 10만 원이냐면 네. 여러분들이 민간 청약을 할 수도 있고 공공 분양을 원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라면 내 집 마련은 일단 당장은 아니고 좀 긴 시간을 두고 하실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공공으로 할지 민간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10만 원을 걸어 놓으시면은요. 이게 납입 인정 금액이 매월 10만 원이어서 더 제가 이상 부어도 소용이 추천드리는 없는 거예요. 거군요. 네, 네. 더 많은 금액을 넣어놔도 인정이 안 되세요. 그래서 10만 원씩 꼬박꼬박 네. 자동이체 해놓으시다가 나는 공공이 아닌 민간을 노리겠다 이러시면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은 네. 그 전일까지 그 지역별의 예치금을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만들었으면 이제부터 본 게임 시작이에요. 시작이잖아요. 네, 근데 네. 청약 점수를 이제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될 텐데 네. 이 청약 점수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나요? 네, 청약 점수는요, 세 네. 가지 종목으로 매겨집니다. 네. 무주택 기간이 1년에 2점씩, 만점이 32점이고요. 네. 부양 가족이 큰데요, 한 명당 5점이에요. 그래서 만점이 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1년에 1점씩 늘어나고 만점이 17점. 그래서 총 만점이 84점입니다. 최대 84점 만점. 네. 그러니까 가족 한 명당 네, 5점이에요. 그러면 아이 둘, 부모님 모셔도 모자르네요? 만점에 도달하려면 모자라서요. 만약에 만점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배우자 있고 자녀가 네. 한 명이면은 만점이 됩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거나 아니면 다자녀 아이를 셋 이상은 낳아야겠죠. 자, 이 84점이 만점이라고 했는데 한 몇 점 네. 정도 받아야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구입할 정도가 되나요? 지금은 인서울에 네. 84제곱에 당첨을 되시려면은 적어도 60점은 넘어야 돼요. 60점이요? 네. 한 2019년도만 해도 한 3, 40점 정도만 돼도 집을 맞아요. 당첨받을 네.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19년도 상반기만 해도요. 30점대도 당첨이 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진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가점도 낮고 또 가용 자금도 적은 이런 2030 세대들 네. 그럼 당첨받으려면 어떤 기회를 노려야 되나요? 2030은 일단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특공이 해당되는지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특공, 추첨제라는 특별공급. 네, 추첨제를 꼭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첨제요. 그러니까 네.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만 뽑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역별의 네. 가점 추첨 비율이 다른데 추첨이 높은 지역을 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추첨이 높은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자면 투기 과열지구는 8호제곱 이하가 100% 가점제예요. 추첨으로는 우리 들어갈 수가 없군요. 네, 저가점자들은 사실상 당첨 확률이 거의 희박하고요. 그러면 8호제곱 초과를 노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투기 과열지구에 뭐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는 8호제곱 초과 물량이 너무 네. 소량입니다. 극소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만 올인하기보다는 지역을 넓게 보시고 조정 대상 지역을 보시면은요. 네, 저 맨 아래, 8호제곱 오른쪽 맨 아래 70%. 네, 8호제곱 이하도 25% 추첨제가 있으며 초과는 무려 70%나 됩니다. 네. 실제 요거를 아주 노리시면 돼요.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으세요? 있어요. 네, 8점으로도 무려 당첨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좀 지역이 안 좋았던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매우 좋은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예죠. 너무 좋은 단지,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는 이제 과천이나 위례 같은 단지와 그보다 약간 사람들한테 인지가 좀 떨어지는 지역에 같이 당첨자 발표율이 맞물렸을 때 그런 A급이 아닌 B급 단지를 노리면은 네. 얼마든지 추첨제로 8점도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만 고르는 게 아니라 네. 아파트 단지도 유형별로 네. 좀 선택을 해라. 그렇죠. 네, 그 예를 들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요. 일단은 A급 단지 당연히 좋겠지만 내 가점이 부족하다면 B급 단지 전략에 그리고 한 단지에서도요. 사람들은 많이 판상형인 A타입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당첨을 목표로 네. 하신다면 타워형인 이런 B나 D 같은 그러니까 A형 타입을 같은 판상형이 아니라 네. 조금 비인기 종목이지만 이런 네. 타원형, 네. D형 같은 거를 하는 타원형. 것도 네. 오히려 좀 높은 경쟁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요. 네. 그렇군요. 그 추첨제와 함께 조금 전에 이제 특별 공급, 특공 네. 말씀하셨는데 이 청약제도도 정말 입시 제도만큼 복잡해서요. 네. 특별 공급도 의외로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 그리고 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이 두 네. 가지가 좀 헷갈려서요. 네, 이 두 네. 가지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일단 두 개 다 기혼자만 해당이 됩니다. 둘 다 기혼자. 네, 많은 분들이 생애 최초를 미혼분들이 넣으셔서 부적격을 그러니까요. 당하는 사례가 많아요. 네. 미혼은 안 되시고요. 생애 최초는 반드시 기혼자이거나 아니면은 싱글이어도 아이가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두 개 가장 큰 차이점은요. 네. 생애 최초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단 한 번도 없어야 돼요. 네. 그리고 신혼부부는 신혼특공을 쓰기 전까지만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있어도 매도하시면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인 기간 내에만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으면 됩니다. 이런 특공도 뭐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 생애 최초가 정말 매력적인 게요. 거의 특공이 대부분 다 배점표가 있고 이제 가점을 기준으로 뽑는데 네. 생애 최초는 추첨이에요. 처음부터 추첨제예요. 처음부터 네, 1순위부터요. 네, 그러니까 1순위라는 게 아니고 이 생애 최초로 뽑는 기준이 아예 가점이 없습니다. 네. 100% 추첨제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사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제도를 좀 바꿨는데 네. 이 추첨제를 좀 확대를 했어요. 네, 공공 분양에서 추첨제를 확대를 하겠다, 네. 30%를 넣겠다는 내용인데요. 네, 이거는 공급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지금 제도를 잘 활용해서 당첨을 목표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책을 바뀐 거에서 보면은 네. 이제 공공 분양 중에서도 일반 공급 물량을 확대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신혼부부나 뭐 이런 네. 이쪽에 좀 집중돼 있던 데서 좀 소외돼 있던 3040 중산층들이 좀 의외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추첨 물량을 아니 1순위 물량 자체를 많이 늘렸고요. 그 전에는 기존의 공공 분양 제도는 85%가 특공, 15%만 일반으로 뽑았는데요. 이제는 앞으로는 50%가 특공, 50%를 저축 납입액순으로 뽑겠다. 그 내용이고요. 네. 그 일반 공급에서도 30% 추첨제가 나올 예정이라는 발표입니다. 근데 이제 청약에 딱 당첨이 됐다가도 네. 중도금을 못 내서 네. 계약을 포기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미리 청약 자금 얼마 정도 좀 확보를 해놔야 돼요. 보수적으로는 일단 계약금은 반드시 자금 계획 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도금이 각 지역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뭐 투기과열지구는 40%, 네. 조정 대상 지역은 50%.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잔압할 준비를 계획을 꼼꼼히 세우셔야 하고요. 네. 일단은 이 계약금, 중도금 준비가 되셔야지 청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2월 19일에 좀 변수가 있는데요. 2월 19일 이후에 분양하는 수도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의무 거주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잔금을 치를 수가 네. 없고 꼭 본인이 입주를 하셔야 돼요. 이런 단지에 당첨이 되신다면은 잔금 계획까지 반드시 꼼꼼히 세우시고 청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전세 사는 분들은 이제 전세금으로 돈이 다 묶여 있어서 뭐 네. 계약금, 중도금 내기 어렵잖아요. 네. 이런 분들 뭐 대출을 받으려면 또 규제가 있고 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많은 분들이 이 자금 조달을 다 현금으로 생각하시는데요. 현금 플러스 뭐 개인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뭐 신용 대출, 뭐 약관 대출,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하시고요. 네.
그럼에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만약에 덜컥 당첨이 됐는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는 뭐 전세에서 월세로 좀 이사를 가서 이 돈을 활용을 해서 중도금을 네. 치르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폭넓게 네. 예, 자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열정 로즈님의 전략을 듣고 오늘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청약 통장으로 내 집 마련 꿈 이루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모 이코노미쿠스 정숙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